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여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정적인 남자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좌우지간 뭐 안 좋은 얘기가 켜켜이 쌓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있는데 방송하는 오늘 월요일 날 거의 4% 넘게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뭔가요? 해석을 이제부터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첫 번째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방송 대본을 이제 주말간에 만들었을 때는 너무 악지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너무 긍정적인 뷰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차익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뇌피셜로만 이야기를 하던 부분들이 뉴스로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랑 어깨를 나란히 할 거다라는 뷰가 대략적으로 한 8월 중순쯤 그때 이제 콜테스트에서 이제 젠스당 CEO가 그 삼성전자 부스 방문해가지고 서명을 한 게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 말이니까 2달하고도 1, 2주라는 시간 지났는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묵묵부답을 했어. 근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주말간 나왔던 게 뉴스가 이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틀렸다라고 반성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단기전의 차익실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가량 반등을 했길래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우리 한국증권TV 녹화 오기 4시간 전까지 삼성전자라는 검색어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 긍정적인 뉴스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두 가지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슬림의 출시 기간이 늦춰졌다라는 게 이게 좀 악재 좀 불확실성 제거의 하나. 그다음에 뭐 QLED, OLED TV가 해외에서 있다 호평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뭐 어차피 삼성전자 보신 분들이 HBM3랑 뭐 HBM4 이런 걸 보고 있는데 LED TV가 잘 팔렸다고 저가 매수 할까? 근데 그나마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임원 이제 정정 단행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내피셜이니까 전 들은 게 없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단기 순이익이 약 10조대 중반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9.1조대 나왔고 아직 확정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주요 왜 이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1조나 실적이 덜 나왔냐라는 이야기를 삼성전자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임원분들 물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임원분들에 대한 그 약간 퇴직금 이런 게 좀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근데 요거 나왔죠. 임기 만료 대기업 CEO 515명 중에 삼성전자 사내이사 4명 중 3명 꼴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퇴사를 하셨으니까 퇴직금을 주고 이런 게 노출이 됐을 때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 제거 일원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임원 4명 중에 3명이 물갈이 되셨다고 하는 게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에 전 25% 영향력을 줬고 나머지 75%는 이 모건 스탠리가 정말 헛다리 짚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대한 바닥 대비해서 기존 반등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쓴 사람은 잘렸대요? 그런 걸로 자르는 경향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리포트 잘 썼다고 이제 상여금을 주지 않듯이 못 썼다고 이렇게 뭐 문책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호재는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좀 빠진 거고 이제 엔비디아로의 납품 얘기가 이제 좀 흘러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부문별로 발표를 하면서 뭔가 조금 주주하는 책이든 뭐가 됐든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 수급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이게 수급 집계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HTS 보면 기관은 270만 주 기관이 엄청 샀는데 외국인은 순매수가 하지만 순매도였고 순매수로 지금 잡혔는데 크지 않거든요. 외국인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연속성을 좀 그죠? 확인해서 연속성을 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뭐 V자로 가면서 다시 아직 6만 원 몇인데 그죠? V자로 가면서 7만 원, 8만 원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제가 대본을 썼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3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까지 순매도였으면은 34거래일인데 다행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매수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만약에 오늘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면 이 자리 없습니다. 당장 매매하러 가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10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삼성전자 바닥을 다지려면 한 3일 정도는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3 이 퀄테스트에 대해서는 통과 뉴스가 좀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수급을 매일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과론적으로 33거래일 연속 순매도지만 우리가 창구를 통해서 수급을 체크하고 예상하고 그다음에 10시 반 뭐 11시 20분에 발표되는 가수수와 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 전기전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순매수 시작했던가 아니면 이 삼성전자 창구를 봤는데 외국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후까지 지속이 못 되고 순매도로 전환됐던 이력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9.1조 원이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최대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는 뭐 DS 부분 얼마, DX 부분 얼마, 디스플레이 얼마, 뭐 그다음 모바일 AP 얼마 이런 식으로 실적을 분배를 하는데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근데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의 이 비중 봤을 때는 DX가 70%, DS가 30%이기 때문에 이 9.1조에서 70%인 뭐 6조대를 이제 DX를 주고 3조대를 DS를 줬을 때는 2분기에는 DS가 4조대가 나왔으니까 3조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고 각 사업 분야에서 가져갈 만한 이익에서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이제 임원부들 인건비를 줬을 거다라고 추산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임직원 4분 중에 3분이 갈려 나갔다. 이런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는 하나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술적 반등은 뭐 삼성전자 뭐 6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너무나도 주가 많이 빠져서 PBR이 1점대, 1.2대 나오고 뭐 간혹가다 5만 6천을 때는 막 0.9까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PBR이 1.2로 나오니까 현재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는 뭐 6만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이 6만 원 중반대를 넘어서 7만 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HBM3E 이제 저가형 모델뿐만 아니라 뭐 8단이든 12단이든 퀄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이제 7만 원 넘어가는 그런 길로 보인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이제 정리된 게 맞네요. 외국인들 14만 8천 주 샀네요. 근데 뭐 최근에 판 게 엄청 많거든요. 그죠? 하루에 뭐 70만 주 막 100만 주 넘게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오늘 그렇게 삼성전자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업황 자체가 겨울론이 계속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좀 꺾었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소위 레거시까지 같이 좋아지는 기대감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향 혹은 HBM, AI 쪽으로는 상승세가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죠. 네, 저는 긍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다 바닥이기 때문에 사되 예전처럼 뭐 반도체를 가지고 뭐 수익을 나 50% 가져갈 거야. 아니면 엔비디아에 따라서 100% 가져갈 거야. 이러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IB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목표가 뭐 $160,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뭐 H100이나 B100이 뭐 3년치 수주가 다 갔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HBM3가 뭐 3년치 수주가 다 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 HBM에 대한 전망에 대한 뉴스 뭐 리포트 이런 걸 보시면 한 1년 반치 정도 수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년 반치란 수주 불과 6개월 지났는데 3년치 수주가 1년 반치 수주로 줄었다는 것은
뭐 실적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2분기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했던 실적 대비해서 이 AI 분야에서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 정도 수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트렌드포스가 한 2주 전에 이 HBM에 대한 시장 전망을 내놨고 네. 4월 달에도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전망치가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를 해왔을 때는 이번에 2주 전에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 전에는 트렌드포스가 2025년 HBM 시장 규모를 467억 달러 잡으면서 하나로 따지면은 64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기준에서는 156% 증가할 수치고 엔비디아 비중이 73%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걸 이제 석 달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석 달 전에는 이 트렌드포스가 뭐라고 했냐면 200% 증가할 거라고 했어요. 2025년에 200%.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하면은 640억 달러고 이때는 엔비디아가 90%의 GPU를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진 거죠. 200% 성장하긴 증가해서 하는데 성장률이나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왜 저는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이런 전망치가 꺾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망치가 우리 구독자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망치가 꺾였다는 것은 투자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된다는 보시고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AI도 분명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에 달성할 거다라고 봤던 전망치 2026년, 2030년까지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전망치가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약간 좀 쉬쉬하는 거죠. 근데 쉬쉬를 하면서도 뭐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투자할 만하다 하고 지금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통신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뭐 전력량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약 15기가와트시나 30기가와트시가 필요한데 이 1기가와트시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면은 거의 한 100조, 150조 달러 정도 되는데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번에 MS랑 블랙록이 또 AI 투자 펀드 만들었는데 40억 달러 정도 이제 형성한다고 했고 이거를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펀드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대비해서 3분의 1, 3분의 2가량의 펀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그 설비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설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목표가는 네.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리 좀 하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142달러예요. 네, 최고가 찍고 거의 최고가 수준인데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성장하긴 하지만 점유율에 이런 게 빠진다고 하면 지금 투자 부담스러워요?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유기간량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살까요 말까요면은 사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보유해야 됩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퍼가 지금 보니까 55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성장성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담보된 종목이라 했을 때는 부담되지 않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선례의 교과서인 2차 전지라는 걸 봤을 때 산업이 극도로 위축이 되면은 이 55라는 게 결국 높은 기업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AI는 저도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 빨리 미끄러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AI는 이 투자한 대금의 아웃풋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MS랑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것 치고 실적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덜컹했거든요. 이들도 2차 전지처럼 위축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지금도 엔비디아가 1년 반치의 수주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검색을 해보면은 인도의 최고 갑부인 안바니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이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를 쓰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소버린이라는 덴마크 기업도 AI 슈퍼컴에 엔비디아 거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네. 엔비디아 실적 추이는 1년 반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꾸준하게 엔비디아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드리면 몰빵하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네네. 내가 엔비디아를 비중을 한 10에서 20% 하고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142달러, 140달러, 뭐 138달러 그래가지고 12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분할 매수해가지고 1년 반을 보유할 거다.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대판 싸워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GPU를 뭐 수출을 다 막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엔비디아도 야금야금 예. 매출 총 이익률이나 단기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끄는 게 우리가 어쨌든 엔비디아가 오늘 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네,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여쭤본 건데 너무 이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너무 공부가 스터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시간이 또 그래서 끊었고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삼성전자 매수는 아직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나오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아마 2주 뒤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과 이 2주 뒤 안에 삼성전자가 우리 좀 일회성 비용 다 떨어냈다. 그 다음에 HBM 콜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나왔다.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바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2024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 1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3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뭐 1등은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제 그 영업이익수는 이겨버렸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이제 하나로 따지면 2조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HBM3E 8단과 12단 양산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 있고 HBM3E 8단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이제 수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올해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12개월 선행포가 7에서 8 정도였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12개월 선행포가 5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기관 순매수 거의 2주 가까이 넘게 들어왔고 삼성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 4에서 5월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투자적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다는 거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소부장 관심주 있으면 짧게 좀 봐주십시오. 네. 네, 확실히 좀 SK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에이즐랜드나 테크윙 이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에이즐랜드 같은 경우 당연히 뭐 TSMC가 옆에 있고 테크윙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은 적자 나오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강세 볼 때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분기 실적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흑자 종목만 좀 투자하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랑 PSK 홀딩스고요.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PSK 홀딩스를 탑픽으로 꼽으려고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해서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관련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이제 사모펀드인 벨리 기포트가 꾸준하게 지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약세를 보일 때는 조금 그 낙수 손실을 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PSK홀딩스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PSK홀딩스는 정말 저는 스몰 SK하이닉스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면서 SK하이닉스가 우상향 기조 보여줄 때는 같이 동반 수요
움직이는 모습이고 오늘 일봉은 음봉입니다. 근데 뭐 SK하이닉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간의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PSK홀딩스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관련 낙수 효과 얻을 거고 SK하이닉스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PSK홀딩스를 오늘의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